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3장 미생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입니다. 종류로는 락토바실루스 속, 바실루스 속, 그다음 비브리오 속, 니게차가 있습니다. 자, 락토바실루스 속은 간균, 젖산균, 젖산, 음료의 발효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실루스 속은 호기성 강균으로 아포를 형성합니다. 열 저항성이 강하고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전분과 단백질을 분해 작용하는 부패세균, 로프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브리오 속은 무아포, 혐기성 강균으로 콜레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등이 있습니다. 니게차는 구형, 간형, 세균과 바이러스 중간 형태, 발질열, 발진 디푸스 등이 속합니다. 다음은 곰팡이입니다. 진핵세포를 가진 타세포 생물이고 무성포자나 유성포자를 형성하며 균사 또는 포자에 의해 증식합니다. 술, 된장, 간장, 치즈 등 발효식품에 유익하게 이용되지만 유독물질, 곰팡이 독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세균보다 증식 속도가 느리고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건조식품에서 증식하며 당이나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 증식합니다. 주요 곰팡이류로는 누룩곰팡이 속,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 약주, 탁주, 된장, 간장 제조에 이용됩니다. 푸른 곰팡이 속은 페니실린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털 곰팡이 속은 전분의 당화, 치즈 숙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미줄 곰팡이 속은 과일, 채소, 빵의 변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모입니다. 효모는 단세포 진균으로 구형, 난형, 타원형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세균보다 크기가 크고 출하 증식에 의해 무성생식하며 운동성이 없습니다. 네, 효모는 출하 증식을 하죠. 술, 발효빵 등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입니다. 미생물 중 가장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네, 미생물 중 가장 작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 두 번째,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순수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또 경구 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생 발육 필요한 조건입니다. 발육에 필요한 조건. 첫 번째, 영양소, 수분, 온도, 산소,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로는 탄소원, 질소원, 무기염류, 발육소 등이 있습니다. 수분은 일반 세균은 60에서 70%, 곰팡이는 80에서 85%에서 잘 자라고 일반 세균은 15% 이하, 곰팡이는 13% 이하에서 증식이 억제됩니다. 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온도를 보면 저온균 발육 온도는 0에서 25도씨, 최적 온도는 15에서 20도씨입니다. 수중 세균들이 되겠고요. 중온균 발육 온도는 15에서 55도씨, 최적 온도는
20에서 37도씨입니다. 병원성 세균이나 식품 부패 세균이 되겠습니다. 고온균 발육 온도는 40에서 70도씨이고 최적 온도는 50에서 60도씨. 온천수 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산소를 보겠습니다. 편성 호기성 세균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발육을 할 수 있습니다. 통성 호기성, 통성 혐기성 세균은 호기적 조건과 혐기적 조건에 모두 발육이 가능합니다. 편성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으면 발육에 장애를 받습니다. 다음은 수소 이온 농도 pH입니다. 부패 세균은 pH 5.5 이하에서 발육이 저해됩니다. 곰팡이는 pH 2.0에서 8.5, 효모는 pH 4.0에서 8.5로 산성 영역에서 증식이 잘 됩니다. 일반 세균은 pH 6.5에서 7.5, 중성 내지 약 알칼리성에서 잘 발육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미생물 발육에 필요한 조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양소, 수분, 온도, 산소, 수소, 이온 농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생물의 번식의 통제입니다. 첫 번째, 젖산 또는 구연산을 첨가하여 산성도를 높이게 되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설탕, 소금, 알코올 또는 산을 식품에 첨가하여 수분 활성도를 높이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세 번째, 진공 포장을 하여 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식품을 냉동하거나 5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을 하면 억제가 되겠죠. 미생물이 잘 번식하는 온도는 5에서 57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 수분 활성도입니다. 세균은 0.8 이하 되고요. 효모는 0.75 이하, 곰팡이는 0.7 이하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품의 수분을 생각할 때 통상의 수분 함량 이외에 식품의 보존성, 미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답은 2번 수분 활성도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수분 활성도는 식품 저장 시 미생물의 증식에 있어서 수분 함량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2번, 부패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체제의 수분 활성도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미생물 증식 억제 수분 활성도는 세균은 0.8 이하, 효모는 0.75 이하, 곰팡이는 0.7 이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이죠. 일단 수분 가능하죠. 필요하죠. 수분, 단백질, 영양소 필요하죠. 그다음 산소, 공기 필요합니다. 자, 높은 산성도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젖산 또는 구연산을 식품에 첨가하여 산성도를 높이면 미생물 번식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식품 부패 방지와 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죠? 자, 부패 방지를 하려면
식품을 냉동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보존료 첨가나 자외선 조사 같은 걸 해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식품 번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냉동 보관하거나 젖산, 규현상 등을 첨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